자,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전화 지금 문자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연결된 첫 번째 전화부터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네. 네네. 저쪽에 구성역 주변에 예. 보정 하나 꿈의 그린 쪽을 매수하고 싶은데 예. 예, 그쪽 좀 전망이 궁금해서요. 한화 꿈의 그림이요. 네네. 네. 자, 지금 구성역 쪽에 있는 한화 꿈의 그린 지금 매수 희망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네네. 매도 후 지금 하시는 보유하고 걸까요? 있는 주택이 성북동, 수지구 성북동에 네. 아이파크에 있는데 네. 그걸 그쪽으로 갈아타면은 어떨까? 그쪽 전망이 앞으로 무슨 경제 신도시며 ZX 뭐 얘기가 있어서 네. 그쪽이 좀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은 매도 후에 갈아타는 전략 세워도 괜찮은 건지, 자, 지금 이 고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구성 쪽에 알아보시는 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실거주로 하려고요.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성북동에 뭐 그쪽에서 사시다가 주거 이전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아, 그래. 성북동 그쪽은 평수가 좀 클 것 같은데 그 성북동, 신봉동 그쪽이 평수가 큰데? 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47평이거든요. 성북동 47평이요? 무슨 아파트예요? 네네.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성북동 아이파크?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팔고 그러면 이쪽 그 구성으로 가는 게 맞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시는 게 맞아요. 아, 맞고요. 네, 지금 네. 여기 꿈의 그림 몇 평대 보세요? 여기가 38, 9평? 9평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도 중대형 단지인데, 네네, 예. 제가 왜 괜찮다고 얘기를 좀 드렸냐면, 네. 여기 일단 구성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쪽에 지금 구성역이 있고,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쪽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세권은 아니고, 또 이 보정역하고 좀 중간에 애매해요, 거리는. 근데 문제는 요 동네 자체들이 이 좀 새 거 같은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가 별로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연차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차로 해서 경쟁력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구성역에 지금 GTX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그 호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최하 뭐 한 5년, 6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성북동에 지금 갖고 계신 게 그걸 한번 좀 보자고요. 그거는 왜 팔아야 되냐면 성북동 뭐 이쪽 제가 뭐 상현동이나 이런 동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이파크라 그랬나요? 네, 성북동 아이파크. 어디 있지? 저 맨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북고등학교 있는데. 서울시 가까이. 네네. 저 맨 뒤에. 아, 예. 네. 쟤는 얼마 안 됐는데 쟤도 새 건데. 나중에 했는데. 그것도 한 6년 정도 됐을 예. 거예요. 네네. 보자고요. 지금 이 성북동도 그렇고 이 위에 신봉동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지금 전부 다 중대형이잖아요. 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중대형들이 사실은 더 이상 뭐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죠. 또 앞에 또 여기 LG비리지라고 또 역하고 가는 길목에 또 있잖아요. 물론 연차는 얘가 아이파크가 좀 더 새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앞에 중대형 단지들이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 장점을 그렇게 극대화시키기 어려워요. 이거 입주 때부터 거주하신 거예요? 한 4년 지금 좀 넘었어요. 아, 4년이요? 네. 사실 여기 가격이 변동이 그렇게 없는 데거든요. 중대형 평수들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 만약에 그냥 가격 변동 없이 그냥 내가 실거주하기 여기 뒤에 공기도 좋고 굉장히 좋아서 그런 면에서 그냥 거주한다 그러면은 그런 목적으로는 이 지역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수지 지역이 굉장히 힘들다가 이 신분당선 개통이 되면서
활기를 띈 거거든요. 또 아래쪽에 네. 광교라든가 위에 판교 이런 쪽에 시세가 좋고 분당도 좀 좋다 보니까 약간의 반등을 하고. 근데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파트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의 호재는 없거든요. 무슨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네.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네. 드는 거고요. 요쪽 네. 한 가지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보자고요. 이쪽에는 분당선 라인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화 꿈의그리나 뭐 연원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여기 보정역 요 네. 아래쪽이겠네. 구성이 이쪽이니까. 자, 요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분당선 라인으로는요, 사실은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 위에 뭐 보정도 있지만 죽전도 있고 저 위에 오리도 있고 이 분당선 라인으로는 굉장히 아파트 분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막 급등을 보는 게 아니고요. 거주하시면서 이런 호재를 보면서 조금 기댈 게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 여기가 아주 월등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일단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맞고 그 대신 많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살면서 네. 조금이라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졌다. 역하고 역세권은 아니지만 조금 신축에 가까운 이 지역 내에서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거 찬성 의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 기대감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궁금증, 또 타이밍까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LK 자산관리 송소무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 지역 궁금하실까요? 아,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네. 영등포구 양평동 성원 아파트인데요. 예. 예, 2년 전에 음. 안양에 진흥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예. 예, 지금 이제 내년 되면은 일시적 그 1가구 일시적 2가구? 네. 끝나는데, 예. 예, 그래서 성원 아파트를 지금 이제 매도를 지금 해야 되나 그게 지금 막 고민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성원 네.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건지 이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예, 예, 그래, 예,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예, 지금 앞으로 좀 전망 같은 거 안양 진흥 아파트도 전망이 좀 궁금하고, 네.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전망을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궁금증까지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누시고 궁금증 푸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영등포 성원 아파트하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어디라고 했죠? 안양에. 안양 만안구 진흥 아파트. 만안구에 있는 진흥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는 네.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사셨고, 영등포는 지금 거주하신 지가 좀 되셨고요. 영등포는 지금 분양 때부터 네. 예,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실거주한 건 한 4년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분양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1가구 2주택 내년까지라면서요. 예, 예. 영등포 거는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영등포 지역에 지금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매도 시점이 아닌가 저는 보여져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뭐냐면, 네. 영등포 쪽에 지금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 이쪽 지역 자체가 다 지금 성원 아파트 근처가 조그만 세대들이 많아요. 그죠? 네, 네. 예, 조그만 세대들이고 요 지역이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아시죠? 예. 첫 번째 주거환경 중공업 지역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아파트 주변에는 이 네. 공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아, 예, 예. 뭐 단점만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 연차예요. 지금 네. 여기 아파트 한 뭐 25년 정도 되죠.
네네. 예, 이쪽 자 25년 돼가는 이 연차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보유해서 얘가 시간이 좀 더 간다 그러면 얘를 네. 이제 정비 사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말은 리모델링이니 재건축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네. 그런 걸 옮겨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발목을 잡지 않을까. 물론 뭐 세대수도 적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데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네. 뭐냐면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사셨을 때보다 많이 올랐죠. 예, 저는 분양받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최근에 오른 거는요. 예.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기대감이 높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서울 예. 지역 전반적인 상승에 같이 편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여기가 근데 9호선하고 2호선 그 중간 지점이라서 예, 예. 알아요. 교통이 예. 예. 교통 좋고 다 좋은데 금액은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예. 예, 지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 앞으로 아, 진짜 서울 예. 지역에 지금 네. 이제 뭐 9.13 대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지금 관만기라기도 하기도 하고 수요 네. 공급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안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예,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오래된 연차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거 환경이 이렇게 그렇게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다 보면 사실상 지금 가격이 뭐 많이 그 바람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추가 상승을 보기보다는 조금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1가구 2주택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내가 항상 머리 끝에선 못 팔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왔을 때 이런 내가 핸디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고 이 아파트가 뭐 굳이 뭐 그 나빠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1가구 2주택 비과세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안양이죠. 네. 예, 안양 한번 보죠. 안양은 좀 내용이 좀 중요한데 지능 아파트 얘기 요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관리 처분 준비하고 있죠? 예, 이제 곧 할 것 같거든요. 곧 뭐 전번에 뭐 총회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잘 됐나요? 예, 총회 이제 며칠 남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구나. 굉장히 좀 유명한 아파트라 이쪽에. 예. 예, 그 여기는 이건 그 작년에 사셨다고요? 작년 2년 됐거든요. 아 2년. 네. 아 2년 됐으면 좀 차익은 좀 낮겠네. 이거 몇 평 사셨어요? 60제곱미터 샀거든요. 60제곱미터요? 18평인가? 예,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면은 18평인데. 네. 예, 18평을 사셨다고. 예. 그러면 얘는 어쨌든 재건축이 지금 들어가면 새 네.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관리 처분이면 거의 다 왔어요. 7분응선, 네. 8분응선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얼마가요, 얘? 지금 제가 지금 대략. 그거는 한 3억 한 5천에서 3억 7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억 5천, 3억 7천이요.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대략 아직 관리 처분 총회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추가 분담금 예상 얼마 정도 해요? 지금 조합에서 얘기해 준 거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신청했는 거는 41제곱미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 작은 거 하셨어요? 예, 네. 가지고 있는 거는 60인데 신청했는 거는 41제곱미터 신청했어요. 아, 41제곱미터. 그럼 요것도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분양평 수로. 18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8, 예. 전용이 지금 뭐 한 13평 정도 되는 거 보니까 13평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얘 플러스 예를 들어서 얘 시세가 얼마 갈 거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얘가 지금 나중에 뭐 한 20평형 될 건데 보니까 41제곱미터면 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얼마 갈 거냐 일단 이 주변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주변이 변화 시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예. 근데 예. 여기서 지금 대장은 얘잖아요. 지금 메가트리아 그죠? 네. 얘가 지금 24평 얼마 가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 한 5억대 정도 뭐 한 중후반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뭐 그 정도 가는데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한 6억 선까지 본다고 쳐도 한 2,500만 원이거든요. 평당 가격으로. 네. 그죠? 그러면 네. 내 거를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그 예를 들어 얘하고 똑같은 가격은 아니에요. 더 가겠죠. 얘는 앞으로 입주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새 거가 되니까.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선을 평당 한 2,500만 원 선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인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얘 가격은 그 이상의 플러스가 될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조금 더 있다. 예, 그리고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지능 아파트 이거를 네. 혹시 이제 성원 아파트를 또 혹시 또 매도가 쉽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지능 아파트 이거를 임대 사업을 혹시 신청해서 가져가는 거는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저 작은 예. 평수니까 나쁘지 않고 한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까지 보유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가격 상승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되게 좋아요. 여기가 지금 뭐 아주 좋은 점이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천을 따라서 이쪽은 동안구고 이쪽 만안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안구에 비해서 사실 많이 이게 여기가 열세였었잖아요. 그죠? 동안구는 이제 평촌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이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의 호재는 월판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연결이 되는 네. 경전철. 예, 그게 지금 지나갈 거예요. 이 단지 앞으로.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6년 이상. 그러면 그 6, 7년 임대사업자 내서 몇 년 기다려가지고 상승폭이 소형평수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시점에서 조금 이제 수익이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다 그러면 좀 갈아타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수익을 받을 만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올라가는 거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기회를 또 얻어보는 것도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보유보다는 이제 매도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저희가 전망 살펴드렸어요.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네. 예, 어느 지역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강남구 도곡동, 예, 네, 도곡 한신 아파트, 예, 예, 42평에 예, 한 18년 전서부터 매수해서 여태까지 잘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 이것이 연식이 30년 차 되는 것이라, 30년 차, 네.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기대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요즘에 정부에서 또 제도적으로 너무 음. 재건축 규제도 많고, 네. 또 경기도 좀 아래쪽으로 음. 안 좋아질 거라는 또 얘기도 있고 해서 네. 네,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 좀 살고 좀 쉬었다가 뭐 딴 데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은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또 규제가 바뀌어서 그렇죠.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먼저 살펴볼게요. 대표님 전화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사셨네. 18년이면. 네네. 예, 완전 도곡동의 그 토백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18년 동안 거주하셨는데, 지금 1가구 1주택이세요? 아니면 주택이 또 여러 개 있어요? 1가구 1주택이에요. 1주택이요? 네. 그러면 이 도곡 한신의 어떤 뭐 매도 보유보다는 만약에 이걸 판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뭔가를 그걸 알아야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이걸 팔고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가치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간다고 하면은 그쪽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팔고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면 또 안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보유를 하시라고. 무슨 얘기냐면, 얘를 1가구 1주택자는 이거를 매도하고 어떤 지역으로 어떤 변화를 줄 건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남권으로 놓고 보면 도곡동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서울 전체가 다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승이니까 내가 오르면 딴 것도 오르고 이런 어떤 영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치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많이 오른 곳이 있고 조금 덜 오른 곳이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아파트에 대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가격은 저도 솔직히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지금 40평이라 그러셨나요? 42평? 42평. 예. 네. 그 얼마가요, 지금 시세가?
글쎄 호가는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억. 네. 예. 자, 42평이 16억이다. 네, 그러면 강남권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렴한 이유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됐고 네. 지금 이걸 넣으면 재건축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어떤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사실 실질적으로 조만간에 막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겠죠. 물론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뭐 시간이 뭐 짧게 걸리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분간 기대감은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다만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만한 입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강남에도.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도곡 일동 쪽이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엽산 럭키도 그렇고 대림도 그렇고 굉장히 선호도가 좀 높은 곳이거든요. 다만 이제 연차들이 좀 이렇게 차가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지금 뭐 어떤 움직임은 없나요, 단지에? 안전진단 추진위원회가 이제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같이 이런 건 생겼나요? 그런 것들이 네, 좋은 거예요. 뭐냐면 현수막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쨌든 뭔가 이제 주민들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어떤 사업에 착수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좀 익어지면 그때 나오는 게 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가격을 좀 더 안타깝다고 보는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강남은요. 지금 지도 보고 계신가요? 네네. 예, 강남은 이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곡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뭐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 서초 반포권하고 요 밑에 아래쪽 개포권에 밀려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현재 시세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새 아파트들이. 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시세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 얘네들도 이 정도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고요. 얘네들이 보합세로 간다 그러면 얘 또한 보합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곡 한신이.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 상승 여건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좀 더 급등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소폭 상승은 당연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대장주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강남권의 대장주들이 뭐 지금 소폭 상승이나 보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그렇게 막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러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뭐 지금 뭐 매도하냐 보유하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더 가고 어떤 지금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익어가면 그때쯤 돼서 한번 고민해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이 강남권 지역이 이렇게 조금 보합세로 간다면 뭐 인근 지역은 같이 좀 보합세로 가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그 전반적인 흐름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장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얘기 또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얘기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매도 보유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늦지 않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또 있네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느 지역 또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통도 신도시요. 예. 부영 25평짜리. 예. 이제 다음 12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어떤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그걸 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에 있는 부영 아파트라고 하셨고요. 네, 예, 호수공원에 있는데요. 네, 호수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몇 차일까요? 예, 그걸 잘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부영 아파트로. 예,
네, 25평이라고 하셨고 전망 궁금하신 거죠? 예. 앞으로는 뭐 이제 조만 좀 가지고 앞에 2년 구조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좀 그냥. 그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궁금증도 같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딴 게 아니고. 네, 지금 얘기 들었고요. 예. 그 부용 예.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샀어요. 아, 지금 피 주고. 예, 피 뭐 그냥 조금 주고 그냥 샀어요. 얼마 주는지 제가 안 물어볼게요. 예, 아니, 조금 줬어요. 그냥 많이 안 줬어요. 언제 사셨어요? 한 7월달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여기 산 목적은 뭐예요? 실거주 목적이에요? 그렇죠. 실거주 목적으로 샀죠. 실거주로 거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단기간은 그렇게 오르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피 조금밖에 안 줬으면은 예, 그 조금밖에 안 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붙은 이유가 저평가에서 안 붙은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한 공급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가격이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 거주하면서 조금 지나보면 다만 한 5, 6년 정도 지나고 그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이 동탄이라는 지역이 동탄 이지구가 좀 안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때 한번 가치를 조금 한번 좀 발휘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그 시장이 장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 시장이 뭐 5, 6년이 흘러도 사실은 막 이렇게 막 급등할 요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GTS에 대한 호재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일단 보자고. 예. 여기가 그 호수공원이 아주 잘 돼 있다. 네네네 알아요. 거기가 아주 그 주거지로서는 보니까 딱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호수공원이 있고 그래서 여기 여기 단지가 많잖아요 이쪽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여기 지금 여기가 다 부영 단지들이잖아요. 호수공원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도를 제가 크게 본 이유가 뭐냐면 동탄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넓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자. 동탄을 이렇게 보면 동탄이 굉장히 커요. 동탄 이지구가 그죠? 이지구가 지금 그 전체 세대 수가 지금 얼마큼 들어오는지는 아세요? 한 12만 세대가 됐대요. 그 이제 뭐 단독하고 합친 거고 아파트만 한 9만 세대 들어서요. 이 9만 세대가 들어서는데 물론 여기에 뭐 테크노밸리도 있고요. 요 아래쪽에 뭐 산업단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어요. 자족 기능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자족 기능이 되긴 되게 좀 역부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9만의 공급량과 이 건너편에 동탄 1지구에 한 4만 가구가 있어요. 요 두 개 합치면 13만이에요. 이 아파트만. 그러면 이 지역에 이 13만이라는 거를 해소시켜 주려면 외부에서 수요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들어오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요 GTX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동탄역에. 거기 이제 21년 동안 남았는데. 이제 뭐 GTX A 노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앞으로 한 5, 6년 걸리겠죠. 4, 5년. 그렇겠죠. 5, 6년 정도 걸릴 거로 지금 보이는데 그 시점이 되면 동탄 이지구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거환경 지금은 아직 이 남동탄 쪽에 아직도 입주 안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되고 지금 위에 그 동탄역 주변만 시범단지 근처로 해가지고만 지금 가격이 좀 괜찮고 나머지들은 조금 아래쪽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공급 물량 때문에 그런 건데 공급 물량이 몇 년 지나도 그건 그대로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좀 많은 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희망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실거주 목적으로 봐야지 투자 목적으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에 대한 호재가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한 몇 년 후에는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조금 약간의 소폭 상승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의 전망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역시나 조금이나마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내가 바라보고 있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느 지역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신축 빌라인데요. 예, 마포구 성산동 네, 134-196 신축 빌라 3룸 예. 소액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그러면 신축 다세대 네. 주택 지금 보고 계시는 네. 거고요. 네, 네, 매수 만약에 전이겠죠? 매수를 하면 네. 예,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임대사업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전망이 매수 궁금해서요. 전이시니까 저희가 네.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전망들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바꿔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자, 여기 얼마예요?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분양가는 3억 3,5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억 3,500이고요. 아까 3룸이라 그랬죠? 네, 3룸인데 실 면적은 한 4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요? 40점 얼마더라고요. 실평수가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고 지금 여기를 지금 임대사업자라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지금 네. 사시려는 거네요? 그쵸. 하게 되면 만약 임대사업을 내야 되거든요. 전세는 한 네. 3억 정도 가나요, 여기? 전세가 3억 1,000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3억 1,000? 정도. 네, 어. 그 정도. 전세가 세네.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2,500만 원밖에.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형주택에 대한 얘기 아까 설명도 좀 했는데, 자,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투자 금액이 적잖아요. 네네.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지도로 봤거든요. 요 자리잖아요. 네. 가좌역하고 좀 네네. 가깝고. 그래서 여기가 뭐 네. 나쁜 지역은 아닌데 이 마포구에서는 맨 끝단이에요. 여기 성산도 요 위쪽이. 그죠? 네. 예,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사실은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거든요. 요 아래쪽까지.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아주 긴 얘기는 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예를 들어서 8년을 보유했다고 치자고요. 네. 8년을 보유하면 얘가 지금은 신축이지만 그 주택 자체가 굉장히 노후도가 빨리 오겠죠.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는 좀 틀려요. 아파트는 노후주택으로 분류하면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도 하잖아요. 이 단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5년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반으로 주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이 단독 다세대는 노후도 측정하는 게 좀 노후도가 빨리 온다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임대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가져가기까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또 한 가지는 아까 3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3룸이라는 게 물론 요즘에 뭐 원룸, 투룸 공급이 많다 보니까 3룸이 좀 희소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로 들어갈 때는 투룸 정도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투룸 이하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 금액이라든가 뭐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나쁜 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왕이면 뭐 조금 더 알아보실 바에는 조금 이거보단 가격이 더 들어가겠지만 요 6호선 라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해서 여기 망원역도 있고 여기 뭐 합정 근처는 좀 비싸고 뭐 이쪽 주변으로 해서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의중앙선하고 이 6호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 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집에 이런 조그만 소형주택에 40제곱미터 이런 조그만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 살까요? 젊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교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됩니다. 가좌역이 가까워서 여기도 교통이 좋다 하긴 하는데 경의중앙선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포권에서 북단에서는 이 6호선 선에서 좀 들어와 있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줘야 되겠죠, 이쪽으로는. 근데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중에 팔 때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나중에 8년으로 팔 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거를 지금 나중에 3룸을 사가지고 팔 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요 윗동네 성산동 요 위쪽하고 요 아래쪽 뭐 망원이라든가 이 근처 또 뭐 합정이라든가 요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나쁜 곳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인근 지역까지 조금 더 알아보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